안녕하세요. 살까팔까TV 정기준 원장입니다. 하루 잘 지내셨지요? 시장이 좀 떨어졌어요. 자, 이게 잘 나가던 시장이 갑자기 좀 흔들리다 보니까 투자자들 심리도 좀 불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런 점들 좀 중점적으로 보면서 살까 팔까 종목, 이슈 종목 분석하고 마감 시장에 대해서도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 종목들, 어제 분석해드렸던 종목들 리뷰하고 이벤트 당첨자까지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벤트의 좀 주인공이었던 먼저 조영욱 센터장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이제 조영욱 센터장이 무슨 색 입고 나오셨죠? 제가 어제도 빨간색 입고 나왔던 것 네. 같습니다. 어제 아무튼 간에 그 빨강이 분석해 드렸던 시장 내일 살까 팔까 의견이 얼만큼 적중했나 그 점수 첫 번째 종목이 5점 배점이, 두 번째 종목이 3점, 세 번째 종목이 2점, 이 배점에서 맞춘 점수를 합산한 걸 이제 다 맞췄으면 10점, 만점에 10점. 거기서 뭐 다 틀렸으면 10점 만점에 빵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정답자들이 4분 정도 계셨던 것 같아요. 뭐 종목 분석하고 이따 발표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먼저 한미약품이었죠. 첫 번째 분석했던 종목 한미약품인데, 와, 오늘 결국에는 올랐는데 장중에 보시면은 40만 3천 원 정도 시작했다가 39만 원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41만 8,500원. 어제 조영욱 센터장께서는 살까 의견이었나요? 팔까 의견이었나요? 어제는 살까 의견. 네, 적중했습니다. 한미약품 뭐 계속해서 좀 좋은 분위기로 봐야지 될까요? 이후에? 일단 당분간은 조금 더 좋은 모습이 이어질 것 같고 오늘 오후 들어서 좀 당국에서 백신 접종 계획을 좀 발표를 구체적으로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힘을 받았던 것 같고 한동안은 좀 추세적인 측면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예상합니다. 추세적인 좋은 흐름 예상해 보겠다. 자, 그 다음으로 종목이 선진 뷰티 사이언스, 신규 상장한 선진 뷰티 사이언스였는데, 선진 뷰티 사이언스는 투자 의견이 어떻게 됐었죠? 저는 팔가였습니다. 팔가 의견이었나요? 네. 오르긴 올랐는데, 이렇게 됐군요, 오늘. 처음에 그러면은 상한가 갔을 때까지만 해도 이제 배점을 못 받는 거였었는데, 그렇죠. 3점이 없어지는. 네, 근데 이제 장 후반에 급격하게 좀 내려왔네요. 상한가에서 이렇게까지 밀렸네요. 네. 어제 그래서 팔가 의견이 어쨌거나 상당히 적중했었네요. 네, 뭐 결과론적으로. 네, 지금 뭐 장 막판에 이렇게 밀렸는데 다시 시동을 걸고 올라갈까요? 아니면 좀 며칠 쉴까요? 일단 뭐 시장 분위기 자체가 좀 계속 안 좋다 보니까 이럴 때 또 관리 종목이나 신규 상장주들이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다시 밀려도 또 다음 주 같은 경우에 또 다시 한번 좀 추세 잡고 또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도 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루 이틀 정도 밀릴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최근 들어서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해서 수급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조정받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그런 보시는 거죠. 그림들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이 어제 IA였죠. IA 올랐나요 오늘? 오늘 상승해서 마감하긴 했네요. 살까 의견이었나요? 네, 살까. 적중했네요. 역시 적중을 했는데 보니까는 지금 단기 추세 형성은 괜찮게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죠? 주가가? 일단 TSMC가 이제 차량용 반도체를 이제 15% 정도 인상하겠다는 좀 부분을 검토를 하면서 관련 수혜주 찾기가 좀 분주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좀 대장주격 움직임을 좀 보여줬고, IA가 오늘도 흐름이 좀 그 중에선 상당히 좀 괜찮았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해서 그러면은 좋은 분위기를 이어간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좀 짧게 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짧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어제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좀 재료에 비해서 과하게 좀 오른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금부터는 좀 비중 조절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재료에 비해서 다소 과하게 올랐다.
자, 그러면은 어제 예상하신 세 종목의 결과가 모두 다 적중했습니다. 네, 운 좋게. 그래서 댓글로 10점 남겨주신 저희 구독자 중에서 뽑았습니다. 자, 아이디 에그머니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인데요. 에그머니. 자, 힘들게 분석하시고 판단하신 노고에 감사드리며 100% 믿음으로 10점으로 신청해 봅니다. 오늘도 세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자, 근데 사실 10점 세 종목 모두 종가 그리고 시가만 가지고서 적중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와, 대단한 거거든요, 사실. 이거는 박수를 쳐드려야죠. 아,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 의미에서 그 2PM인가요? 10점 만점에 10점 한번 해주시죠. 네. 카메라 보시고. 아, 10점 만점에 10점. 노래 잘하시잖아요. 아, 노래 잘 못하겠네. 부탁드립니다. 자, 시청자들이 바랍니다. 고! 아, 10점. 최대한 앞으로도 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해주실 거예요? 네, 다음에 좀 준비해서 잘할 수 있을 때. 원래 하겠습니다. 그 준비 안 돼 있을 때 해야지 더 재밌는 건데 한번 해주시죠. 다들 다음에 작게라도 한번 해주시면 한 번 안 더 될까요? 맞으면 그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오늘은 구독자 막 구독 취소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데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벤트는요, 오늘은 이제 파랑 후드티 입으신 분, 우리 조영욱 센터장님, 그 다음에 파란색 옷을 입고 나오실 김진웅 선임연구원님 중에서 어떤 분 점수가 더 높을지, 내일 어떤 분이 더 살까 팔까 적중이 좋은지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좋은 댓글을 남겨주셔야지만 당첨이 되고요. 물론 이제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도 맞춰주셔야지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글을 지우고 삭제하고 새로 올리시거나 아니면은 수정을 하시게 되면은 이거는 저희는 취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첨자에서 추첨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 점 염두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어제 종목들 살펴봤고 시장으로 한번 돌아가 볼 텐데요. 김진웅 선임연구원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김진웅 선임연구원님이 여러분들께서 이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최근에 한 가지 약간 좀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김진웅 선임연구원이 단기 시세, 그러니까 살까 팔까에 있어서 상당히 예측을 잘 하십니다. 단기 시세에 있어서 예측력이 상당히 뛰어나세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방송 이런 유튜브에서 찍거나 이런 게 처음이세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못해 보이는 것은 있는데 되게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한국경제TV에서 5년 이상 방송을 했었고 뭐 몇 년 동안 단독으로 방송도 진행을 했었어요. 방송 진행자까지 했었는데 조영 센터장은 또 SBS, CNBC에서 방송을 하셨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익숙해서 잘해 보이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정말 실력자이십니다. 우리 김진웅 선임연구원님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카메라가 익숙치 않고 그러다 보면은 사실 하고 싶은 얘기 그리고 아는 얘기들도 머릿속에서 떠도는데 입으로 잘 안 나와요. 그걸 알거든요. 좀 더 이제 몇 달 하시고 더 익숙해지시면은 또 여러분들께서 훨씬 더 신뢰하실 수 있는 우리 선임연구원님이니까는요. 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가기 전에 네, 네. 시황 먼저 보고 가야 될 텐데요. 시장이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죠? 아무래도 일단 전일 미증시 영향을 좀 받은 게 있는데, 일단 전일 이제 FOMC 회의가 이루어졌고요. 미국 주식 시장도 많이 떨어졌겠는데요. 그럼 네, 나스닥 네. 보니까는 많이 떨어졌네요. 네.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졌군요. 나스닥은요. 그쵸. 네. 네.
FOMC에서 뭐 어떤 안 좋은 게 있었어요? 일단 금리는 동결을 했지만 네. 막판에 이제 파월 의장이 미국 경제가 약간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좀 투심을 악화시킨 게 있습니다. 경제의 불확실성. 이거는 단기적인 악재긴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는 악재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 실제로 미국이 지금 컨디션에서 경기가 안 좋을 것이 예상이 되는 상태에서 인플레가 난다고 금리를 올리지는 못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당분간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오히려 시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시장은 하락할 시기를 찾은 거라고 봐요. 그쵸. 하락할 시기를 찾은 거지, 이게 그 악재가 그 파월 의장의 발언을 시장에서 좀 중장기적인 악재까지 반영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저는 네네. 그렇게 불안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냥 단기적인 조정을 위해서 만드는 언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밖에 또 공매도 마진콜 얘기 있었잖아요. 네네.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전일 시장에서 일단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신용 물량이 이제 21조 이상 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최근에 B2 논란도 있었고 계속해서 지금 뭐 공매도 이야기랑 같이 엮이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는 어제 나온 뉴욕 시장에서 나온 얘기뿐만 아니고 헤지펀드들 뿐만 아니고 국내 이제 개인 투자자까지도 해당이 될 수 있는 네네. 얘기인 거죠? 예. 그래서 사실 국내만 먼저 놓고 보면은 아직 공매도 재개 시점은 아무래도 정당에서 좀 논의 중이고, 일단 빠르면 3월 15일부터 재개될 예정이지만 지금 뭐 여야 합의하는 과정에서는 뭐 그래도 한 달에서 세 달 이상은 연장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좀 높은 상황에 있습니다. 일단 국내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라는 시점이 좀 연내 다가올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전일 뉴욕 시장에서 있었던 헤지펀드 공매도 마진콜과 관련된 부분은, 네. 그거는 뭐 시장에서 또 국내 주식 시장은 뭐 그런 향후 공매도가 제기될 수 있는 우려가 존재하는 거지만, 어제 시장만 놓고 본다면 또 공매도 마진콜과 관련된 얘기, 그런 부분인데, 단기적으로 영향이 됐던 거, 그러니까 글로벌 주식 시장이 국내 주식 시장뿐만 아니고 미국 헤지 펀드의 마진콜, 공매도 마진콜 네. 압박인데, 이게 사실 지금 뭐 일부 종목들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헤지 펀드가 공매도 해놓은 종목들이 증거금이 이제 좀 딸리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딜러사에서는 거기다가 증거금 확대하라 그래서, 그러면 증거금 확대하려면은 다른 주식을 팔아야 되니까, 그게 지금 좀 추세적인 악재가 될 것인지 아니면은 단기적인 악재가 될 것인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근데 저는 이게 추세적으로 하락을 할 염려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냥 단발성이 더 크고요. 우려. 네. 그렇죠. 뭐 이게 지속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기 때문에 그냥 단기성 뭐 재료, 뭐 이슈 그렇죠.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이 추세 상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헤지펀드에서 공매도가 들어가 있더라도 이게 과한 정도는 당연히 아닐 거거든요. 그렇죠. 크게 도박할 일은, 아무리 헤지펀드지만은 크게 도박할 일은 없기 때문에 이거 메우려고 다른 좋은 주식을 팔거나 그러기보다는 아예 그냥 공매도 상환을 하겠죠. 그게 그쵸. 낫죠. 네. 그러면 오히려 종목들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딱 부러지는 악재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시장이 조정을 받고 싶은 시점에 뺨을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싶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런 식으로 조정이 시작을 했을 때 보통 시장의 조정이 좀 길어지기도 하나요? 아니면 좀 짧게 끝날까요? 길게 가져가진 않지만, 근데 다만 뭐 일단 다음 달에 일단 명절 설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다시 한번 시장 랠리가 펼쳐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는 명절 전까지 랠리가 펼쳐지기 좀 어려울 네. 것 같다. 네. 그래서 뭐 하락도 좀 제한적이겠지만 계속해서 뭐 이번 주에 말씀드리고 있는 박스권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듭니다. 박스권 움직임 3,000선을 지킬까요? 못 지킬까요? 이게 한번 개인 투자자들한테 겁을 주려면 한번 이탈을 시켰다 올려오는 게 좋긴 합니다. 그 겁을 누가 주는 거예요? 아무래도 자금이 좀 더 있는 외국인 기관 쪽에서 그러지 않을까 싶네요. 네, 한번 좀 물량을 너무 비싸 있으니까 가격들이 너무 단기에 올라 있으니까 가격 좀 털어내고 가격 좀 털어낸 이후에 좀 저가에서 매집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더 제가 생각해도 이후에 시장을 탄력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오늘 시장 얘기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슈 종목 분석 시작을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은 금호석유입니다. 5점짜리 종목입니다. 금호석유. 자, 먼저 조영욱 센터장님 나와주세요. 금호석유는 오늘 왜 이렇게 올랐나요? 일단 뭐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경영권 분쟁 관련한 이슈고, 두 번째가 경영권 문제요. 네, 두 번째가 실적 성장으로 인한 이번에 이제 기업 재평가 관련한 부분이 계속해서 좀 증권사에서 리포트로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주식이 상당히 좀 많이 회복된 그런 상황입니다. 마드권에서. 경영권 문제는 누구랑 하는 경영권 문제인가요? 저는 지금 박철환 그 상무인데 상무요? 개인으로 10%를 가지고 있고요. 지분을요? 네, 가장 지분이 많습니다. 개인 지분이? 네, 개인 지분이. 금호그룹 계보에선 어떻게 되시는 분이죠? 그 상무 지금 직책은 상무로 상무. 조카로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 회장님의 조카인 거죠. 그러니까 이전 회장님의 아들인 거고요. 맞습니다. 네, 그런 계보죠. 박창고 회장과 지금 6.6% 지분을 좀 원래 공동 보유하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 특수관계가 해소된다고 음, 전자공시를 통해 좀 밝히면서 시장에서는 조금 분쟁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 하는 좀 누가 봐도 그래 보여요. 네, 좀 그럴 수 노림순지. 이거는 사실 두 분의 그 친밀 관계를 알지 못하면은 그렇죠. 모르거든요. 네. 그거 알 수 없죠. 그래서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고 폭탄일 수도 있어요, 진짜. 조심할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 거는. 자, 그 다음에 실적 부분인데 실적은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는 건가요? 좋아지고 있는 이미 건가요? 계속해서 좀 회복이 됐었고 앞으로도 뭐 전방 사업 부분에서 지금 가동률이 100%에 도달해서 지금 수급 밸런스가 거의 임계점에 임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사실 시장 컨센서스도 상향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까지 좀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 실적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살까 의견이신가요? 예, 저는 살까 의견입니다. 살까 의견. 저는 좀 부담스럽죠. 네. 올라서 근데 사실 오늘 그림만 놓고 보면 4분기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중에서 컨센서스 상회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금호석유 역시 좀 예상치를 상회할 거라고 좀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한번 발표하게 되면 한 단계 더 좀 레벨업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합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면 한 단계 더 주가가 업그레이드 될 수도 있다. 네. 좀 조정을 보이면 들어갈까요? 아니면은 저는 그냥 추격 매수해도 될까요? 큰 조정은 안 나올 것 같고 아예 큰 조정은 네. 없을 거다. 네. 추격 매수가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김진용 선임연구원님. 먼저 살까인가요? 팔까인가요? 저도 살까 의견. 살까요? 두 분 의견이 같네요. 안 부담스러우세요? 많이 올랐는데 단기적으로? 당연히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긴 한데, 근데 일단은 이미 탄력을 받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걸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약세다 보니까 오히려 좀 탄력적으로 가는 종목들의 수급은 좀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조정을 받아봐야 짧게 뭐 1, 2거래일 정도는 받을 수 있지만 뭐 아직은 한두 차례 정도는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두 차례의 추가 상승 여력, 한두 차례 정도면은 7%, 10%, 한 15% 정도 보시면 될까요? 자, 근데 지금 실적 발표일이 대충 어느 정도 되죠? 실적 발표가 대략 언제 정도가 될지. 일단 다음 주 정도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실적 발표가
되면서 아무래도 지금 컨센서스는 좀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발표 시점에 맞춰서 주가가 한번 뭐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오히려 그러면은 쯤 해서 슬슬 차익 실현 준비를 하는 게 네. 좋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네. 좀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네. 지금은 일단 매수 의견이 살까 의견. 네. 알겠습니다. 의견 고맙습니다. 자, 두 분 모두 살까 의견이었습니다. 실적과 그 다음에 경영권 분쟁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추가 상승할 수 있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종목도 볼 텐데요. 이어지는 종목은 오스템 임플란트인데 오스템 임플란트를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종목들 특징이 좀 잠잠하다가 그냥 한 번에 빵 치고 가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참 어렵죠. 그래서 한 번에 빵 쳐버리면은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계속 보고 있던 종목인데도 한순간에 빵 치고 가버리면은 뭐 놓치죠. 뭐 그런 부분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워낙 수급이 많다 보니까는 이런 현상도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조영 센터장님 나와주세요. 오늘 왜 빵 치고 올라갔나요? 오늘 가장 중요한 건 실적 발표가 있었고 좋아요. 실적이요. 예상 컨센서스의 한 3배 정도 나왔어요. 3배 뭐가, 정도 영업이익이요? 영업이익이. 그래서 엄청나게 상회하는 움직임을 보였고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습니다. 디오가 앞서 어제였나? 실적 발표를 하면서 오스템 임플란트도 좋을 거다 좀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게 나오면서 오늘 상한가, 장중에 상한가까지 좀 만들어내는 흐름이었습니다. 대단하네요. 그러면은 지금 이 정도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면 실질적으로 더 올라야 되는 게 아닐까요? 지금 왜냐하면 이 산업 자체에 대해서 우리 임플란트 치의료기기 산업 전체에 대해서 성장성을 너무 이제 낮게 잡아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기존에 있었던 그런 성장성에 대한 가치 계산 부분이 좀 잘못되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어쨌거나 내 생각이고요. 살까 의견입니까? 팔까 의견입니까? 저는 살까인데 사실 살까 내일은 그냥 잘 모르겠어요. 그냥 내일은 잘 감이고, 모르시겠고요. 감인데 조금 길게 보더라도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일단 외내형 모두 지금 성장하는 단계고 이 기업에서 가장 좀 중요하게 좀 여기고 있었던 이 수출도 지금 구조적 성장 국면에 좀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본격적인 추세를 뽑는 그런 단계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좀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렇게 쭉 밀려 내려왔을 때 사면 제일 좋죠. 그렇죠. 가장 좋죠. 근데 여러분들께서 기다리는 조정은 올 수가 없어요. 지금 시장에서는 더 그래요. 네, 정말 지금. 좋은 종목은 안 오더라고요. 네,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격에 올 수 있는 종목은 그거는 빠질 종목이죠. 네, 맞습니다. 그 개인 투자자가 이 자리까지 오면은 너무 좋겠다. 이 자리까지 오면은 저가 매수 해야지. 실제로 그 가격이 왔어요. 그럼 그 종목은 추가로 빠지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투자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다면 사실은 좀 약간 위험 부담은 있지만은 다소 조정이 있더라도 생각한 것보다는 높게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전략상 좋다고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네. 의견 감사합니다. 김진웅 선임연구원님 팔까 의견이시죠? 예. 일단 내일만 제가 팔까입니다. 맞췄습니다. 깜짝 놀랐네요. 내일은 조정일 것 같아요. 예, 일단 저도 길게 보면은 일단 살까 의견인 게 네. 길게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인구 고령화 시대에서 지금 의학적인 발달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임플란트 수요는 분명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은 뭐 보더라도 지금 매년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추가 레벨업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불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일 정도에서 오늘만큼 추가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하루 정도는 쉬었다 가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듭니다. 오히려 하루 정도는 쉬어갈 수 있겠다. 그럼 앞서서 제가 드렸던 얘기인데 어디까지 조정이 오겠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가 매수를 노린다면 네.
어느 선까지 좀 볼까요? 일단 조정이 오면은 일단 그래도 7만 원은 깨지면 안 됩니다. 7만 원은 깨지면 안 된다고요? 네네. 7만 원 깨지고 나서 올라오는 거는 단기간에 올라오기보다는 좀 그래도 한두 달 이상 보유 기간을 잡고 추세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전 7만 원 지지를 확인을 하고서 오히려 조금 높게 잡더라도 7만 원 지지되고 조금 이제 너무 욕심 안 부리고 7만 원 한 초중반권 네네. 그때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네, 단기 시세로 보면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많이 떨어지진 않겠다. 네. 조정이 깊지는 않겠다. 네,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에서 오늘도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장기적인 의견은 같지만 내일만 놓고 봤을 때는 비슷한 듯하지만 살까 팔까 의견은 갈렸습니다.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셀리버리입니다. 셀리버리 조영욱 센터장님 나와주세요.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된 종목인데요. 네, 며칠 전에도 한번 다뤘었던 종목이긴 한데 셀리버리는 죽다가 다시 살아났는데요. 네, 오늘 모습만 놓고 보면은 대응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이거 살까요 팔까요? 저는 팔가입니다. 팔가 네, 의견이요? 지난번에도 팔가 팔가 의견을 좀 드렸었는데 사실 차트로만 접근하면 살가 쪽이 조금 더 가깝기는 해요. 차트로만요? 네, 차트로만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살가 의견이 왜 그냥 우리 기술적 분석 살짝 강의라고 생각을 하시고 왜 이런 형태의 흐름에서는 살까 차트만 놓고 본다면? 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전날 좀 투매 유발한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이틀간 이틀간 유발한 움직임이 있었던 상황에서 이틀 동안 이렇게 투매를 유발하는 움직임이 있었었고 네, 5일선을 좀 이탈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오늘 좀 대량 거래가 좀 수반되면서 양봉이 나왔습니다. 뭐 완벽한 양봉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저 정도 비율이면 충분히 좀 양봉이라고 좀 표현해도 될 만큼 크게 좀 뽑아줬기 때문에 양봉은 양봉이죠. 네. 양봉이 장대 양봉이냐 아니냐를 따졌을 때는 다소 좀 장대 양봉에서는 미지근한 장대 양봉 그렇죠. 정도. 네.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 여기서 저 이틀간 조정을 뒤로 하고 다시금 대량 거래가 수반해서 올라왔다고 표현을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고점을 한 차례 좀 더 돌파할 여력이 충분히 좀 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저는. 사실 이러한 시세에서 가장 우리가 어려운 부분은 랜덤워크로 양봉 음봉을 반복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랜덤워크로 양봉 음봉을 반복한다는 건 다음날 양봉이 나올지 음봉이 나올지 이 부분이 실제로 세력 노름이 될 수 있거든요. 시장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실제로 트릭도 많이 나올 수 있죠. 속임수도 많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100% 확신할 수 있는 차트는 아니지만 거의 확정적인 추가 상승 흐름을 만들어 놓고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확정적인 만약에 이런 형태가 나온다면 양봉이 추가적으로 위에서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는 거의 추가 상승이 확실시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세력 노름 종목들이 랜덤워 양상을 띈다는 건 다음날 바로 여기서 장대 음봉을 만들고 그 다음날도 이런 식으로 좀 끌고 갈 수도 있어요. 반대로 역으로 여기서 진짜 뭐 또 한 차례 바로 음봉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지난 저점까지도 이탈을 살짝 시켜 놓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투매 물량들을 저가에서 받아채버리고 투매 물량을 저가에서 받아채버리고 여기서부터 유통 주식이 줄어든 틈을 타서 급격하게 주가를 끌어당길 수가 있습니다. 급격하게 주가를 끌어당기면 거의 뭐 그날 상한가 간다고 봐야죠. 그런 흐름까지 나타나고 이틀 연속 급등해버리면 개인 투자자들은 따라오기가 사실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차트가 보이는 대로만 투자하면 안 되거든요. 이 말은 리스크가 매우 높다는 거예요. 상당히 높죠. 지금 2월 2일이
신주 배정 기준일인데 그 네. 전에는 트레이딩을 마무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네, 거기 그 때문에 이후로는 더 변동성이 좀 심해질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이런 종목들이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번에 그냥 며칠 사이에 뭐 60만 원 이렇게 쭉 치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그 리스크 방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모르는 종목이라고 치는 게 그 기간 동안은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저는 팔까. 탈가 의견 네, 잘 들어봤습니다. 자, 김진웅 선임연구원님 살가 의견이시죠? 아닙니다. 저도 팔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왜 팔가 의견을 주시나요? 저 사실 지난번에 살까 의견을 드렸었는데 네. 제 예상이랑 다르게 전날 크게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상이 맞고 틀리고가 아니고 저희가 내일 살까 팔까잖아요. 네네. 내일 살까 팔까라는 거는 내일 사실 시가보다 종가가 올랐냐 내릴 것 같냐라는 건데 제가 앞서서 분석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랜덤업 구간이에요. 이게 규칙적인 흐름을 알기가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네네. 부분에서는요. 어쨌거나 지금 그러면은 팔가 의견을 주시는 거 내일 하루만 놓고 보시는 걸까요? 아니면 좀 길게 보시는 걸까요? 일단 내일 하루만 놓고 봐도 좀 하락할 것 같고 길게 내일도? 보더라도 네, 하락을 할 것 같습니다. 길게 보더라도 그럼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이제 신주 배정일이 이제 2월 2일인데 네. 어느 정도 이제 무상증자 이슈는 끝나가고 있다라고 음, 판단이 들고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개별 이슈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테마를 형성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무상증자 가지고는 추가 레벨업을 하기에는 좀 재료가 약하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현재 깔려있는 카드만 가지고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얘기네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복병이 있긴 있어요. 기업에서 준비하고 있는 재료를 그 시점에 대해서 D-Day 시점이 되어서 네. 터뜨릴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있죠. 약간 저런 차원에서 뭐 추가 방어나 뭐 이런 차원에서 뭐 공시를 할 수가 있긴 한데 그래도 사실 뭐 개인 투자자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뭐 매수를 붙이기에는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뭐 데이 리스크 트레이딩 구간이다. 아닌 이상은 네. 그것만 100% 확실할 수 없는 가능성을 가지고서 그냥 계속 투자하기는 좀 어렵지 그쵸. 않을까. 네. 의미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두 분 모두 팔가 의견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알 수 없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이게 예측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알 수 없는 구간이라는 거는 명확하게 이거를 뭐 찍기식으로 알 수 없는데도 알 수 있다 얘기하는 거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알 수 없는 구간에서는 알 수 없고 알 수 없는 구간에서 매수 의견이라는 건 살가 의견이라는 거는 이거는 도박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주식은 리스크 관리 게임입니다. 리스크 관리 게임이라는 거는 리스크 관리를 잘한 사람이 결국에 돈을 벌게 돼 있는 거지 수익만 쫓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살아남는 게임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알 수 없는 구간에서는 도전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정석이에요. 자, 오늘 두 분의 의견은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갈렸습니다.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 종가가 내일 시가보다 높냐 낮냐에 따라서 내일 이제 정답이 가려지게 됩니다. 김진웅 선임연구원이 더 맞을 것 같다 의견이 그렇다면은 파랑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고 조영센터장이 맞을 것 같다 생각하시면은 빨강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댓글로 좋은 글을 잘 남겨주셔야지 여러분 추첨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내일도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 당첨되신 분께서는 이메일로 공지에 나와 있는 이메일로 인적사항 주시면 저희가 전화 통해서 확인하고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시장이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